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닙니다. 사법 독립이 무너지고 헌법 질서가 흔들린 사법 내란의 시작이며 이후 대법원은 윤 정권의 충실한 친일 행보를 뒷받침했습니다. 다음 PPT 보여주세요. 2018년에 대법원은 그래도 이렇게 올바른 판단을 했었죠. 일본의 강제징용은 불법이고 일본 전범기업은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고 배상해야 된다. 그런데 윤 정권이 등장하고 나서 대법원의 태도가 바뀝니다. 제3자 변제, 가해자인 일본 기업은 빠지고 한국 정부 산하재단이 국민 세금과 기금으로 대신 돈을 주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자, 대법원은 이런 정부 입장을 그대로 따르면서 2023년, 2024년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추가 소송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자꾸 국민의힘 여러분, 제 발언을 방해하니까 시민들이 일본 국민의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진행하세요. 방해하지 마세요. 그냥 진행하세요. 네. 자, 정부 재단이 돈을 주면 됐으니 일본 기업의 책임은 따질 필요 없다. 자, 2018년 판결은 전범 기업이 직접 사과하고 배상하라고 했는데 23년 판결은 일본 기업은 책임에서 회피할 수 있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친일 사법의 실체입니다. 법보다 외교 논리에 맞춰 판결을 뒤집은 것입니다. 피해자들이 우리 강제징용을 당했던 가족들이 원했던 건 돈이 아니라 책임과 역사의 정의였습니다. 윤석열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임명한 것은 대한민국의 대법원을 일본의 대법원으로 만들려는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PPT 띄워주세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권의 이해에 맞게 사법부가 움직인 또 다른 사건을 말씀드릴게요. 김건희가 줄리냐 아니냐, 김건희의 별명이 줄리냐, 이 사건은 1심만 조용하세요. 주진우 의원. 수준 낮아서 못 쓸어주겠어요. 사실입니다. 진짜 수준 낮아요, 정말로. 네? 일심에서는 15차례 공판이 열렸습니다. 도대체 별명이 줄리냐 아니냐라는 이 단순한 사건을 가지고 대한민국 사법부가 얼마나 무능하길래 재판만 15판을 합니까? 검찰은 뭐라고, 경찰은 뭐랍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선 후보 사건은 이틀 만에 판결을 파기환송을 합니다. 도대체 명예훼손 사건 하나 가지고 3년을 질질 끄는 사법부가 어떻게 이 사건을, 그 신주가 나는 사법부가 이틀 만에 파기환송을 합니까? 국민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정권에 불리한 사건은 지연하고 정권이 원하는 사건은 속전속결로 처리한 조희대 대법원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친일 사법이다. 사법 내란이다. 일본의 손을 들어준 친일 사법. 윤석열을 막은 사법 내란. 그 중심에 우리 조희대 대법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법부의 권위가 바닥이 됐습니다. 대법원의 권위가 바닥이 됐습니다. 시민들이 인터넷에 이런 걸 올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대법원장... 네, 이제 최익진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사법부가 사정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정이 해야 되느냐? 대법원장이... 네, 정리해 주십시오. 정리해 주십시오. 이것으로 말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최익진 의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네. 네. 다음 질의 순서는 조배숙 의원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의사진행 발언 아닙니다. 네, 7분 더 드리세요. 얼마나 창피하겠구만. 저기 진행해 대법원장 이석하게 해주세요. 진행해 주세요. 먼저입니다. 자, 지금 증인이라고 했는데 증인
참고인으로 한다고 위원장님 했는데 뭔데요? 참고인도 본인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참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참고인 진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삭시켜 주십시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아닙니다. 아니라잖아, 정인이. 얘기하지 마세요. 자, 강제로 안 되나? 저는 의사진행 발언성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참고인을 강제로 앉혀놔도 되는 거냐고요? 그렇게 조사했어요, 과거에? 참고인도 그렇게 했어요. 자, 잠깐만요. 이게 무슨 수사기관도 아니고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자, 저는 참고인을 왜 강제로 앉힙니까? 자, 잠깐만요. 자, 의사진행 발언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자, 그럼 스톱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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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수고하다고 그래. 스톱해주세요. 스톱해주세요. 본인이 발언을 안 하죠. 스톱해주세요. 하세요. 스톱해주세요. 아니 국감에 기관 증인이 나오는데 왜 그걸 막아요? 기관 증인이 아닙니다. 참고인이잖아요, 지금. 기관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이 참고인이잖아. 위원장이 참고인이잖아, 지금. 왜 참고인을 불러 대법원장을? 이게 자, 말이 안 되니까. 기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맞잖아요. 정인이 기관장이 될 수 없습니다. 절차를 지켜야지. 아무리 자, 삼권 분립. 절차를 저는 오늘 삼권 분립이 파괴되는 그러한 폭거를 우리 추미애 위원장님이 저질렀습니다. 지금 삼권 분립은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입니다. PT 띄워줘 보세요. 저희 의사진행 발언서로 하겠습니다. 이 똑같은 얘기, 가인 김병로 대법원장님 말씀하시는데 이분들이 왔을 때 재판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행정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PT 띄워줘 보세요. 자, 여러분들께서 과거에 김명수 대법원장 우리가 출석 요구를 했을 때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송기현 그 당시 더불어민주당 간사입니다. 대법원장이 직접 질의에 응답에 응하지 않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대법원을 존중하고 이런 전례가 생기면 앞으로 재판에 대해서도 질의응답해야 되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그다음에 백혜련 간사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대법원장 출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왜 그때는 출석하면 안 된다 하고 이번에는 이렇게 억지로 출석시켜서 답변을 시킵니까? 왜 원칙이 똑같이 지켜져야지 그때는 이렇고 지금은 또 이렇습니까? 왜 말이 바뀝니까? 그게 원칙입니까? 그 다음 띄워줘 보세요. 그리고 대상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 이 삼권 분립 원칙상 대법원장은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나오라고 하고 김현지가 뭡니까? 애지중지 김현재라고 합니다. 사법부에 나온다고요? 그런 거짓말 하지 마세요. 국회가 합의하면 나온다고 했는데 국회가 합의해 줍니까? 양심 있으면 손을 들고 양심 있으면 가슴에 손을 들고 손을 얹고 얘기를 해보세요. 자, 사법부의 민주당 그 위에 김현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띄워주세요. 자, 삼권 분립입니다. 그래서 사법부는 원래 이 국정감사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정감사 대상은 정부조직법, 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헌법상의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십시오. 뒤에 넘겨줘 보세요. 자, 우리가 의결을 했을 때 의결서에 보십시오. 대법원, 헌법재판소는 가로를 쳤습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 대법원은 법원행정처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재판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가 없고 단지 사법행정에 대해서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써 있지 않습니까? 사법행정, 헌법재판소 사무.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장은 증인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증인이 아니고 참고인으로 지금 진술하라고 하는데 참고인도 정식으로 참고인을 한다는 절차가 없었고 또 참고인은 출석할 의무가 없습니다. 참고인이 출석하는 것을 거절을 하면은 강제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삼권 분립 그리고 또 법치주의 또 사법부의 존중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추미애 위원장님 지금 역사적으로 정말 부끄러운 그리고
어마어마한 과오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후손들이 볼 때 지금 오늘 이런 식으로 대법원장 출석시켜서 증언을 강제하고 이걸 보면서 우리 민주주의, 법치주의는 죽었다. 이렇게 다들 한탄할 것입니다. 그럼 왜 역사에 죄를 짓습니까? 저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장이 여기 나와 계시는데 아까 그 의견은 제가 잘 읽었습니다. 구구절절히 저는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저는 모든 법관들이 지켜보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회가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줘야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럼 이 국회에서 다 불러다 재판하십시오. 그리고 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뻔하지 않습니까? 지금 왜 재판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했느냐 이거 아닙니까? 결국 그거 따지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명분이 없으니까 조작 녹취록 들이대서 지금 이렇게 억지로 만들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건 뭡니까?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 아닙니까?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엄정하게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이렇게 한 사람의 이 범죄 사법 리스크를 다 무죄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지켜야 될 원칙인 삼권분립의 원칙도 파괴하고 이런 범죄를 저지릅니까? 저는 저 민주당 의원님들도 각성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추미애 위원장님 제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역사에 죄를 짓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전현희 의원님입니다. 위원장님 질의 시작해 주시기 한 바랍니다. 말씀만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한 말씀만 좀 예. 네, 지금 전현희 의원님 질의 들어갔습니다. 네. 질의하겠습니다. 조용해 주십시오. 조용해 주세요. 질의하겠습니다. 조용해 주십시오. 네. 국민들께서 묻습니다. 왜? 판결에 유무죄 당위성을 묻는 게 절대 아닙니다. 왜 대선 한복판에 정치에 뛰어들었는지 절차 문제를 묻습니다. 대선 한복판에 대선 개입을 하는 그 대법원 판결이 왜 사상 최단 시간에 이루어졌냐? 과연 7만여 쪽에 달하는 기록을 대법관들이 다 읽었나? 충분한 수기 절차가 있었나? 이것을 국민들께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전합 판결이 이번 이재명 대표 사건은 사상 최단 기간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공직선거법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 측의 행위에 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을 때 처벌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당시의 사건은 행위에 관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방송 토론 중에 앵커가 김문기를 개인적으로 좀 아십니까? 이렇게 다 물으니까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때는 개인적으로 몰랐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아무개를 모른다는 것은 주관적 인식과 기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만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대상이 아닙니다. 이재명을 당시에 수사한 검사도 당시 참고인 조서를 작성을 하면서 몰랐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주관적 인식의 영역이라 허위라고 볼 수 없다라고 사실상 자백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것을 기어이 기소하고 말았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정적 죽이기 정치 탄압에 검찰의 부당한 기소였습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김만배와 개인적인 친분이 없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와 똑같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라고 불기소를 했습니다. 명백한 이중잣대입니다. 그렇습니다. 검찰의 기소부터 정치 탄압, 불공평한 이중잣대로 부당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판결은 유죄를 내렸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실제 발언은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어내 사진을 조작했다. 이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나 1심 판결은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발언으로 이 발언을 해석했습니다. 두 가지 발언에서 공통점은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1심은 이 대법원 판례 중에서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은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허위다. 그래서 유죄다 판시를 했습니다. 당시에 1심 판결 유죄 근거인 대법원 판례입니다.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것이 이번에 대법원 판결의 근거가 되는 판례입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실제 당신의 사진입니다. 당시에 해외여행 가서 찍은 사진, 단체 사진 중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이것을 오려내서 확대 조작하였습니다. 이것이 검찰의 기소의 근거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이 사안이 억울해서 일부를 떼어내서 사진을 조작한 거다라고 발언을 했더니 1심 법원은 그는 골프 치지 않았다라는 발언으로 해석해서 유죄를 했는데 2심 법원은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이 두 가지 발언은 명백히 다른 발언이다. 1심 판결은 유추 해석과 추론 해석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제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 발언이 과연 같은 발언으로 보이는지 사실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2심 판결의 무죄 근거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는 주관적 사정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상 해석에 고려할 것은 아니다. 즉, 이 말을 그대로 대입하면 김문기를 모른다는 이재명 후보의 내심의 의사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해석에 고려해서는 안 된다가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판례는 이것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대법원 판례입니다. 재형법정주의와 유추 해석을 금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확대 해석도 금지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또 2심 판결은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 무죄를 했습니다. 이 사건의 이재명 당시 후보의 발언은 국토부가 의무조항을 근거로 협박을 했지만 용도 변경을 해주지 않았다. 그렇지만 별도로 식품연구원 백현동에 대해서는 법률상 요구여서 용도 변경을 해주었다. 이것이 실제 발언입니다. 그러나 검찰의 공소는 짜집기 했습니다. 1번과 2번 발언의 일부만을 짜집기 해서 사실관계를 왜곡했습니다. 국토부가 의무조항을 근거로 협박해서 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 변경해 주었다는 전혀 하지 않은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2심 판결에서는 허위로 무죄 판결을 한 것입니다. 2심 판결의 무죄 근거는 또 다른 대법원 판례는 다소 과장이 되어도 허위로 볼 수가 없다. 그리고 목적을 추론해서는 안 된다. 추론하는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 내용은 짜집기한 이 내용은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당연히 무죄입니다. 그리고 2심 판결의 또 다른 헌재 판례 무죄 근거도 있습니다.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 여기서 행위의 주체는 국토부입니다. 헌재 판례에 의하면 행위의 주체는 후보자여야 합니다. 제3자의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국토부가 협박을 한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고 이재명이 협박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무죄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헌법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선거 토론 중에 한 발언은 일방적으로 적극적으로 허위 공표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앵커의 질문이나 사회자의 질문에 소극적으로 답을 한 것이지 고의적으로 답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 헌재 판례에 의하면 명백한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을 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큰 쟁점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주요 쟁점을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의 의미가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 이것을 쟁점인데 이건 1심 판결 판례와 똑같습니다. 또 쟁점은 국토부가 협박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라고 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재명은 당시에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도 변경을 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에게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의 무죄할 결심을 가지고 네, 전현희 의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무죄할 결심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냐. 이것이 대법원에게 지금 국민들이 묻고 싶은 말씀입니다. 대답해 보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진우 위원장님, 의원님 발언해 위원장님,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 좀 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네,
잠깐만요. 주진우 의원님까지 하고 아유, 드리겠습니다. 아니, 먼저 말씀하세요. 네, 주진우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행정처장님 말씀 먼저 듣고 합시다. 하십시오. 듣고 합시다. 사람 진행은 불러놓고- 위원장이 합니다. 아니, 사람 불러놓고 발언 기회를 안 주면 어떡합니까? 아니, 입도 막습니까? 말하는 것도? 제가 제 시간 써서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행정처장님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아니, 말씀하세요. 지금은 위원회 질의 시간입니다. 자, 아니, 조용하세요. 아니, 제가 발언하는 시간이잖아요, 지금은. 왜 진행을 이렇게 합니까? 아까 대법원장님의 그 인사 말씀은 전 국민 앞에 그 생중계가 됐습니다. 인사 말씀 중에 아마 그 마무리 말씀 중에도 말씀을 하실 수 있다라는 여지를 남겨두셨기 때문에 그걸 지금 제가 감안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 자리는 대법원장님이 나오시기 어려운 자리 아니겠습니까? 모처럼 나오셨고 또 국민을 대신해서 어떤 의혹을 받고 계시는지를 좀 직면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질의를 들으시는 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진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넣어드리세요. 질의 시간입니다. 아니야. 그럼 시작할게요. 행정처장님, 이 예. 사법부 침해 이 상황과 관련해서 법원의 입장을 대표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조금 전에 드리려고 했던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오늘 대법원장님께서 여기에 출석할지 어떨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지만 두 가지 관점. 첫째는 우리 사법부가 모든 법관들이 사법부 독립, 상권 분립을 존중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제 국회를 존중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전부터 관행처럼 이 관행으로 이루어져 왔던 국회의 국정감사에 대법원장님이 오셔가지고 인사 말씀과 마무리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지키자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신 부분이 있고 또한 우리 이제 법사위원장님하고 또 이제 말씀 나눌 때 위원장님께서 사전에 하신 말씀, 즉 이제 종전의 관행을 존중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우리 직전의 관행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최근에 30년 전 87헌법이 성립되고 나서는 이제 우리 대법원장님께서 나와서 일문일답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 전에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께서는 이제 다 아시다시피 독립투사이고 정치가이고 또 법전 편찬위원장이고 또 여러 가지 지위에서 그때 건국 초기에 혼란을 갖다가 대표적인 어떤 그런 지위를 겸직한 분으로서 말씀하신 것이지 이렇게 재판 사항에 대해서 일문일답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마저 드리자면은 우리 이제 직전에 김명수 대법원장님 시절에 또 마찬가지로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인사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마무리 말씀에서 여러 이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한 종합적인 답변을 하신 선례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대법원장님께서 인사 말씀하셨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을 지금 듣고 있고 또 남은 부분은 미진하지만 제가 답변하면서 그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또 마무리 말씀으로 우리 대법원장님 하시는 것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모든 법관들과 모든 국민들이 우리가 이제 처음에 초등학교 들어갈 때 이제 그 교과서에서부터 이제 상권 분립 또 사법부 존중 그리고 국회에 대한 존중 이런 부분이 갖다가 이 자리에서도 실현되는 모습을 저희들도 원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석 허가를 요청하는 겁니다. 네. 저는 당연히 이석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단순한 관행이 아닙니다. 헌법 원칙을 지키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이걸 어기게 된다면은 국회가 사법부 역할까지 대신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독재국가라고 하는 거고요. 무슨 객관성과 전문성이 있다고 국회에서 이재명 재판을 다시 합니까? 오늘 법사위 하는 거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무죄 위해서 재판 한번 다시 해보자.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겁니다. 중대한 하자가 있어요.
대법원장께서 사법부의 독립의 보루로서 존중받는 것은 그 지위가 높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헌법상 원칙 때문입니다. 아까